너무 책상에 앉아서 나의 강점은 뭐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의 강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강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능력이랑 나의 태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나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는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나에게서 찾는 거랑 외부에서 찾는 방법들을 사용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서 찾아보는 거는 과거 경험에서 나의 단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강점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나의 과거를 만나보는 거죠. 자신이 몰입해봤던 순간, 칭찬받았던 것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즐겁게 했던 활동이 뭘까?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부탁하는 일들이 뭘까? 내가 남들보다 쉽게 해내는 일이 뭐지? 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설명하려면 나의 경험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만약에 나에게서 꺼내는 게 너무 어렵다면 다양한 강점 검사나 심리 검사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인드맵을 해보면 좋아요. 중심에 오직 나라는 존재 하나를 정해두고 계속해서 꺼내보는 거죠. 나의 키워드들을 발견하다 보면 나의 강점과 약점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이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작은 실험을 행동으로 해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강점은 머리로 찾기보다 몸으로 확인할 때 확실해집니다. 너무 책상에 앉아서 나의 강점은 뭐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의 강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람들과 기획을 해본다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해보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솟지? 무엇을 할 때 내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연결되는 강점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는 누구나 강점이랑 약점이 같이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약점을 고치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물론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약점 보완은 필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약점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강점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발전해 나가는 일인데요. 강점은 단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몰입되는 특성이에요.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면 더 효율적이고 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강점을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의 고유한 색깔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거든요. 그게 곧 나만의 개성을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도 나만의 기준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제가 봤던 책에서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문장을 공유하고 싶어요. 태양이 비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고 별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 협력한다. 이 문장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우리는 모두가 각각 다르고 그 다름 속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각자만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강점을 안다는 건 자신의 위치와 기능을 파악하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강점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다기보다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되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속에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성격이나 나의 외부적 조건에 대해 평가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평가도 반복되면 경향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두 사람만이 해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해주는 나만의 피드백이 있다면 그건 꽤 신뢰할 만한 나의 보여지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넌 편안한 인상을 줘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나의 분위기의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게 정확하게 수치는 없지만 나의 삶의 힌트는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믿어보고 나의 힘이 생겨요. 넌 진짜 책임감 있어 라고 누군가 말해줬을 때 그 말에 의심만 하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래,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믿기 시작하고 그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그 강점은 실제처럼 행동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은 더 열린 태도로 선순환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죠. 그렇게 스스로도 점점 그 정체성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말로 인해 성장을 하기도 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타인이 먼저 나를 믿어주는 것이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나를 타인이 먼저 발견해 줄 때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을 단순히 의심하기보다는 한번 믿어볼까? 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생각들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말만 선별해서 믿는 나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모든 칭찬이나 조언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끌리고 따뜻해지고 어쩌면 그게 나의 가능성일지도 모른다라고 느껴지면 믿어볼 가치가 충분하겠죠? 누군가의 말이 나를 위축시키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는지는 본인만이 알 거예요. 그 답은 분명히 나에게 있거든요. 강점이든 성격이든 추상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SNS도 많고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단면적인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을 비교하고 그 상대를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그걸 비교가 아니라 참고로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만약에 들었다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지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보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보다 한 끗 차이지만 질투의 감정보다는 성장의 나만의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나만의 기준을 세워봐야 돼요.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정말 우리는 되게 지치거든요. 내가 비교하게 되는 키워드들을 발견해봐요. 그 키워드들만 건져내도 나의 기준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적어 나가보세요. 비교는 결국 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외부의 조건들에 섞여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꼼꼼하게 살아가는 연습의 과정이 우리 모두가 필요한 과정인 거죠. 나의 강점도 리스트업 해보세요. 우리의 능력은 그냥 땡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듯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이룬 것도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잘했던 일, 내가 감사했던 순간들도 기록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작게 이루는 것들도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꺼내다 보면 나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칭찬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외부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